무기력해지는 게 왜 그래? 애가 게을러서 그런가? 애가 뭐 의지가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무기력해지는 거는 의지가 없어서 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닥터지입니다. 제가 그 산만한 아이를 위한 본진료가 지금 출간을 8월 하려다가 조금 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9월에 나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Yeah, so we are gonna talk about 그냥 이걸로 자유라는 표현을 좀 닥터지 열심히 노력하죠. 노력으로 봐주세요. 사람이 동물과 달라서 obedience training, 말 잘 듣게 훈련하는 거잖아. 그렇게만 해도 강아지는 행복해요. 사랑받고. 근데 사람은 자유가 없으면 아무리 나를 잘 돌봐주고 자신의 말을 잘 들으라고만 훈련한다, 그럼 행복할 수가 없어. 괴로워. 그 자기 결정성 이론 제가 4부나 했어요. 4부. 앞에 거 시간 있으시면 계속 보세요. 오늘은 아이들 거. 우리 아이가 이렇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 알아서 다 해줘. 나 잘 못해. 엄마가 해줘. 어차피 안 돼. 그 모든 게 관심 없어. 아니 나는 애가 좋아하는 걸 시키고 싶은데요, 얘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게임만 하고 폰만 봐요. 이런 분 많죠? 무기력해지는 게 왜 그래? 애가 게을러서 그런가? 애가 뭐 의지가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무기력해지는 거는 동기가 없어서 그래. 동기. 의욕이 없는 거야. 뭘 해야겠다는 그 동기, 이게 없다는 거야. 동기가 없어서 무기력하면, 동기를 키우면 기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기 주려고요, 공부해가지고 뭐 하면 제가 뭐 레고 사준다 했어요, 뭐 플레이스테이션 사준다고 했어요, 뭐 어디 놀러 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기를 계속 줘도 동기 줘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동기는 상벌은 외적 동기잖아요. 그 일과 아무 상관없지만 엄마가 잘했으니까 이거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내적 동기라는 게 있다. 그 일 자체에서 나오는 intrinsic, 그 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우러나는 거. 예를 들면 일이 너무 재밌는 거야. 최고의 내적 동기가 재미예요. 재미, 흥미. 그래서 데시 브라이언이 동기가 생기지 않는 것은 인간을 계속 외적 동기로 상주께 벌주께로만 하려고 하면 이게 인간이 안 된다.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면 자율성, 자기 결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 동기를 일으키는 게 뭔가 하면서 3가지 요소를 해줬어요. 자율성이 있어야 되지. 남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는 거. 그 다음 유능성,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나 이런 거는 할 능력이 된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 내가 발전하고 있다. 이런 느낌. 그 다음 관계성, 소속감, 사랑받는다. 이런 게 있어야 자기 결정성이 충족되고 그 안에서 내적 동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이 얘기할 건데 자기가 아이가 돼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율성이 억압돼. 강압적이고 무조건 해야 한다.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모든 것이 해야 한다. 자율성이 한 개도 없어. 안 하면 쫓겨나고 막 안 하면 맞고 막 벌 받고 강압적이야. 자, 내가 그걸 당했다 생각해보세요. 내 직장에 갔는데 자율성 하나도 없고 강압적이고 해야만 하고 되게 강압적이야. 보스가 되게 강압적이야. 반항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거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의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유능감이 꺾이면 어때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자신감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동기가 안 생기겠죠. 관계성이 결핍되면 나를 위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위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뭐 아껴주는 사람도 없고 연결되는 것 같은 사람도 없고 나는 완전히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럼 뭐 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까? 이게 3개가 안 되면 우리도 하고 싶은 거 한 개도 없어져요. 아이들한테 결정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 자율성을 좀 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애기들이니까 당연히 발달에 맞는 자율성을 줘야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줘야 돼. 뭐 작은 걸 했을 때 어이구 해냈네, 멋지다, 야 기특하다. 성공 100% 못했어도 작은 걸 내가 해냈다는 느낌을 계속 줘야 됩니다. 애 환경을 한번 생각해요. 이게 되고 있나? 애가 나름 나는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나? 엄마 아빠가 나를 참 좋아하고 아끼고 애가 이걸 갖고 있나 보세요. 자율성 하나도 없어, 지가 되게 못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엄마 아빠 관계도 안 좋아. 걔가 동기가 새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소아정신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이들 발달 단계에 따라 생각해야 된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의 수준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는 선택을 준다, 이렇게인데 아이를 낳는 이유는 뭡니까? 아이는 사랑하려 낳는 거예요. 그 기본은 그거예요. 기본. 아이를 낳는 이유는 사랑하려고. 아이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까지 해가면서 키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아의 최종 목적지는 정답이 있습니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제가 영어를 좀 적어놓으면 independence, 독립,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self-determination,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내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내가 이거 진짜 나 정말 열변을 토하고 싶어요. 이 한국의 진짜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그 부모가 뭐 선생님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되는 그 안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의 괴로움을 내가 생각하면
무기력하고 우울안해지는 애들이 참 대단해. 그 정도예요. 아이를 내 말을 잘 듣도록 내 말을 다 따르고 내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겠다. The finish line of parenting is not obedience. obedience 트레이닝은 강아지를 하는 거죠. 내 말을 무조건 따르도록 키우겠다. 강아지는 그렇게 키우면 돼요. but 사람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사람을 내 말을 따르는 아이로 키우겠다 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는 gratification and frustration이 밸런스가 돼야 돼요. 행복을 바라는 건 좋은데 행복이 목적이 되면 이게 조금 안 될 수가 있어요. 애가 좌절하는 거를 못 봐. 근데 좌절과 만족을 다 줘야 건강한 발달이 됩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많은 아동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한 그 중에 제일 유명하신 다널 위니컷을 보면 특히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요. 왜 애들이 좌절을 해야 되고 좌절을 하는 게 좋은가? Good enough parenting의 반대말이 뭘까요? Perfect mother. 자, perfect mother가 되려고 아기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만족시켜줄 필요가 없다. 항상 만족시켜주면 안 된다. 감당할 만한 좌절을 줘야 되고 그래야 회복 탄력성과 자율성 자아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Perfect parenting 하면 안 돼. 정신 건강에는 perfection이 좋은 게 하나도 거의 없어요. 불완전한 돌봄 안에서 자율성이 쌓인다. Perfect mother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엄마들의 그 perfect mother 돼야 된다. 근데 확 뽑아가지고 그냥 팍!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한국 부모님들에게 다 알려줄 수 있을까? 저 정말 매일매일 고민하는데요.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자율성의 씨앗은 불완전한 돌봄 속에서 싹튼다. Imperfection of caring. Imperfection of caring. Imperfection 해야지 애가 자율성이 생겼네. 제가 제 얘기 드렸죠. 우리 부모님이 상당히 imperfection 하시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저보다 더 엉성하고 이게 완벽한 뭔가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애가 실망을 해야 돼. 애가 좌절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 분리가. 실망과 좌절을 해야 돼. 미국에는 coddl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coddling이 막 이렇게 막 감싸고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조금 과잉보호랑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 coddling 하면 왜 되냐? 위험을 다 찾아내. 자기 결정성 부족, 실패 실수 못해, 회복 탄력성이 안 생겨. 모든 불편한 건 다 없애줘. 그럼 불편한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애 같아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애한테는 부모가 온 세상이고 우주니까. 합적을 안 했다 치더라도 기대에 맞추거나 그 기대에 못 맞았을 때 그 실망과 비난 같은 거를 피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숨기고 엄마 아빠 감정에 맞추려고 하게 되죠.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게 되죠.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0세부터 25세까지 그렇게 컸어. 엄마 아빠 밑에서. 내가 뭔지를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과잉보호나 지나친 통제, 완벽주의로 아이를 막 쏟아부으면 아이가 의존적이 되거나 그거에 못 따라가면 수치심을, 자괴감을 일으키게 되고 false self가 크는 거예요. 애가 실패하게 놔둬야 돼. 실패는 지거나 패배가 아니다. 그래, 애가 넘어졌다. 성장하고 있구나. 애가 실패하고 막 힘들어한다. 성장하고 있구나. 자, 마음에 그걸 바꾸세요. 성장하고 있구나. 그거가 없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아이의 실패와 좌절이 곧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 같아서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왜냐면 많은 부모님, 특히 엄마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실패와 좌절이 패배라고 했습니까? 실패와 좌절이 뭐라고 했어요? 성장의 통로라고 했어. 애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건 애가 성장하고 있는 거죠? 나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면 아주 나쁜 거고 패배고 loser, 패배자고 바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애 대신 내가 실패할게. 뭐 병입니까, 실패가? 실패가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제가 실패하고 있는 게 성장하고 있는 거다라고 다시 봐보세요. 자율성이 강한 애는 이제 당연히 규칙과 규범이 어느 정도는 줘야 되죠. 근데 조금 넓은 바운더리 줘야 돼. 특히 자율성이 강한 사람은. 그런 아이가 21세기에 오히려 더 잘 될, 저런 아이가 더 잘 될 아이라니까.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만한 거를 계속 더 많이 해야 돼요. 작은 성공. 제가 이거 결혼하고 나서 성장한 거예요. 남편이 살면서 많이 배웠어요. 시댁을 대하면서. 왜냐면 우리 시댁이 우리 집이랑 굉장히 다르니까. 우리 집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But 시댁은 반대, 완벽. 대체로 좀 약간 불안도가 있으시면서 완벽해야 돼. 그렇게 자라가지고 자기도 준비 다 해야 되고 막 실수하면 안 되고 이런 분이에요. 우리 남편이. 그래서 힘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계속 실수를 해. 그럼 뭐락하는 거야 맨날. 자기 어머님이 자기에게 뭐락했듯이 자기가 나를 막 뭐락하더라고,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되게 그런 거 처음 당해봤어. 그래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나랑 있으면서 10년 거의 다 돼가잖아. 불안이 더 올라갔어, 내려갔어? 내가 물어봤어요. 답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 같은 사람이 불안해 죽겠는 거야. 맨날 들고 다니는 게 시한폭탄까지 불안했는데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를 배웠어. 내려갔어. 되게 주저하지 않고 얘기해. Less anxiety. 바로
자기는 엄마 아빠 밑에 자라면서 그러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 실수하면 망하는 줄 알았고 죽는 줄 알았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 완전 막 다 조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 되게 불안하시고 애가 저기 저러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으신 분 있잖아. 특히 걔네들이 살 연도는 미래죠. 살아줘요. 더 잘 살 수 있어. 더 행복하게 자유 여신상 돼서 막 살 수 있어요. 자, 내가 부모야. 야, 100점 안 맞으면 큰일 난다. 너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난다. 너 완벽하지 않고 조금만 아니라도 너 인생 망친다. 이렇게 그게 잘못된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가정이야. 내가 하도 옆에서 실수를 많이 하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해. 무뎌져. 그 다음에 도전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회복탈에서 아 그래도 되는구나. 이래 지난 거 넘어져도 일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성장하는구나. 아 실패와 실수는 삶의 일부이고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걸 보듬어 안으면서 자라나면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버리 10년 동안. 이거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인데요. 여기 다 걱정하는 어머님들 제가 이 얘기 해줄게. Let them. 이게 냅둬요법이죠. 냅둬요법. Let them. 그렇게 하도록 냅둬라. 걔네들이 하도록 냅둬라. 자신의 실패를 하도록 놔두라. 자기의 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실수를 내 실수로 갖고 온다거나 그 자기 실수를 못하게 해. 걔네들의 해야 할 실수라 이 말이에요.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Success is a lousy teacher. Success는 성공은 lousy teacher. 정말 별로인 티처야. 성공은 뭘 가르쳐 주질 못해. Failure is the best teacher. 실패가 진짜 좋은 티처야. 실패가 티처가 돼야 돼요. 내가 실패가 있을 때 거기서 가르치는 게 있어 나한테. 그렇게 살면 굉장히 잘 살 수 있어요. 그걸 배워야 돼. 실패가 무서우신 분은 실패는 성장의 통로이다. 아 내가 크고 있구나. 자, 오늘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 이게 나옵니다. 아이들의 자기 결정성은 선택권을 주는 그런 자율성을 좀 회복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권을 주는가 다음 주에 작은 성공을 경험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지와 공감으로 관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바이.